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연수가 진행된 지 천사방에서 감사하게도 진행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3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귀한 방학 동안에 이렇게 시간 내서 연수에 참석하시는 만큼 많은 도움이 되려고 준비를 했는데, 혹시 중간에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은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23년 차 보건교사 하고 있는데요. 23년 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는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보건실에서 학생들 오면 정겹게 이렇게 아이들하고 인사 나누는, 또 대화 나누는 이런 말이 도담도담 우리나라 말이래요. 그래서 보건실을 도담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저는 힐러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저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건 업무 플로우라는 내용이 어, 와닿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 플로우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개괄적으로 하다 보니 또 세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이제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응급환자라든지 응급환자 관리, 뭐 학생 건강 관리, 문서 작성, 나이스 업무, 이런 것들은 다른 선생님께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빼두고, 그리고 특히 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 위주로 제가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트 1으로 보건실 운영, 파트 3 학생 건강 검사 및 요보 학생 관리, 파트 4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 이렇게 해서 하겠고요. 우리 연초에 건강 증진 기본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그것을 좀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게 선생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흐름대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이제 신규이거나 적용력, 뭐 1, 2년 차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보건에 대한 이해를 개괄적이나마나 하고 계셔야 우리가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보건의 이해를 보시면, 학생의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한다,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지식을 교육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죠. 그리고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고 결국에는 학생 스스로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최대로 키울 수 있는 게, 네, 그런 것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보건실을 운영을 합니다. 보건실 운영의 실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법 규정에 의한 시설과 기구, 교구를 설치 구비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통상 증상, 통상 증상 관리를 비롯한 응급처치, 건강 상담, 건강 생활 지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교직원의 평생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건강 증진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죠. 보통 선생님들께서 우리는 학생들만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칫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교직원을 배제했을 때 학교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뭐 교직원의 엄청 세세한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개인 정보 때문에 공유하지도 않아요, 교직원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선생님께서 뭐 학교에서 뭔가 쓰러졌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인들의 어떤 건강 상태 체크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인지했을 때는 교장 교감쌤께서 예를 들어 좀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그분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학교보건 운영 계획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책 보시면, 제가 이렇게 위쪽에 페이지를 적어 놨고요. 우리 천사방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또 쪽수를 다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건 업무 플로우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 초록색에 있는 초록색으로 적어진 그 쪽수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7쪽을 6, 7쪽을 보시면 선생님 우리가 하는 일들을 월별 시기, 실시 시기대로 쭉 나열을 해 놨어요. 그래서 학교 보건 기본 계획은 우리가 3 월에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요새는 2 월에 새학년 준비 기간이라고 해서 선생님들도 아마 참여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2 월에 3 일을 나갔습니다. 학교를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가 외부 기관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연수, 뭐 학교 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연수, 향상 연수, 그리고 학생 대상 그 신체 검사, 그리고 별도 검사 이런 것들. 그리고 인제 성폭력 예방 인형극 이런 것들. 인제 그런 것들을 외부 단체하고 매칭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 시기가 되면 연구부장이 음 그 학교의 전체적인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다 정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때 저는 아주 유명한 강사들 빨리 캐치하고 싶잖아요. 섭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학교 언제 교육을 해 주세요."라고 하면 좋다고 이렇게 하면 그 킵을 일단 해 놓습니다. 예. 그러면 1 년이 좀 평탄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넋 놓고 있다가 이제 다른 학교한테 이렇게 뺏기잖아요. 그 좋은 어떤 시기를 우리 학교하고 안 맞는 시기에 또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고런 것들을 미리 좀 3일 동안에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인제 그 3일 동안에 무엇을 하냐면 보건 시간표를 다른 학년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해년마다 선생님들은 학년 선생님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 해년마다 우리는 다시 안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시간표를 정할 때 인제 저 같은 경우는 인턴 강사 선생님이 보건 지원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제 예산이 좀 부족했는지 좀 잘렸어요. 저희가 16 학급이어서 인제 소규모 학교 측에 인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인제 그러면은 인제 제가 보건실을 마음 놓고 이렇게 이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도 굉장히 부담이어서 원래는 5 학년 17 차시, 6 학년 6 차시 정도를 10 차시 정도를 수업을 했었는데 어 올해는 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년 선생님에게 이유를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유나 이런 설명 없이 보건교사가 수업을 확 줄여 버렸다 그러면 '보건 선생님 올해는 일하기 싫으신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7 차시 5 학년은 그대로 하고 6 학년은
6차시 정도로만 좀 조정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정도를 해 버리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3 교시의 수업을 잡는다고 했을 때 2 교시의 수업을 하고 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보건실을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 담임에 따라서 간단한 처치를 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요새는 본인을 자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처치하지 않고 그냥 손님으로 이렇게 대기시켜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는 환자 처치를 하고 저는 또 3 교시 수업을 가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제 "그걸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관리자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결국은 선생님들께서 또 제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보건 수업을 또 안 하자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목적을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료 교육도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 시간 그래서 2 교시로 쭉 잡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2 교시에 수업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도 중간놀이 시간에 좀 길게 이렇게 처치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3 교시부터는 또 제 업무를 하고 또 아이들이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보건실을 지키는 방향으로 저는 올해는 그렇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좀 곁다리로 나갔는데 그 학교보건 기본계획 보시면 이렇게 3 월에 계획을 하고 보건실 운영은 쭉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학교보건 사업평가 같은 경우는 12 월에 간단하게 한번 하고 2 월에 또 음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근거로 다음 해에 이제 어떤 점을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할지 또 다시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학생 건강 검사는 우리 신체 발달하고 그 이게 단어가 이렇게 6 글자로 간단하지 실제로 해 보면 굉장히 기획해야 되고 안내해야 되고 또 사후 처리해야 되고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보건실에서 또 질병 예방 관리를 하죠. 그래서 감염병 같은 경우도 인제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질병이지만 우리가 뭐 생활습관병 이런 것들도 학생들에게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게 하고 또 그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유인물 홈페이지 운영 이런 것들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응급 환자 관리,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3 월에 전체 교직원 연수를 하죠. 그리고 응급 환자 발생이 수립된 대책에 따라 시행을 하죠. 좀 이따 가면 인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조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건강 및 의료 상담을 또 보건실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기록이 참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 내일인가 김애숙 선생님께서 그 보건일지 사용법을 안내해 주시는데요. 저는 인제 거기에 상담을 학생들하고 상담했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연말에 갔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상담 일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인제 그런 것들을 좀 바로 다운로드 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보 학생 관리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보 학생을 어떤 기준에서 파악을 하고 학생들하고 그 학생들 요보 학생들을 담임 뭐 가정 이렇게 협조하에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리고 상담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교직원한테 안내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뇌전증 환자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발작을 자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런 학생들은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담임뿐만 아니라 요새는 교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담 수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 체육 선생님, 뭐 교담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도 공유를 해서 그 학생이 뇌전증 발작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당뇨 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저혈당이 왔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공유를 해야 그 학생이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 저에게 빨리 연락을 준다든지 아니면 119로 빨리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학생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계획도 계획하고 수립하고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연중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고 보건교육도 평가하고요. 네.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음. 저는 인제 사례 위주로 쪼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선생님들께서 따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이걸 하나씩 넣었거든요. 어떤 신규 선생님의 절규래요. "바쁜 학년 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은 아직은 경력이 노하우가 그렇게 쌓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전임 보건 선생님의 학생 건강관리 계획 연초에 세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25 년인데 2024년 거를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제 문서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검색해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부 기한했던 거를 찾아보고 그 선생님께서 했던 것이 우리 학교에서 뭐 바뀌었으니까 뭐 4년 차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가신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실정을 그래도 최대한 맞춰서 세운 보건 계획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것도 물론 이렇게 좋지만 매뉴얼 정도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매뉴얼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매뉴얼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매뉴얼하고 선생님 그전에 선생님 선배 선생님의 그 계획서를 좀 비교를 하면서 우리 학교 실정에 맞는 계획을 내 거를 직접 세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은 이렇게 돼 있는데 선배 선생님은 어떻게 세웠나 이 부분을. 그래서 비교를 해 보고 쪼끔 수정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꼭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정한 부분은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그 선배 선생님께. 그런데 보통은 그 보건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주는 교육부에서 주는 매뉴얼을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근거하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추가할 수도 있겠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면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매월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또 나열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매월 우리는 보건 일지를 관리하고 있고 의약품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보건교육, 보건소식지 발송할 수 있고 학생 응급처치 건강상담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도 이게 잊어버리거든요, 선생님 가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뭐 3월 5일 정도에 또 그 한 달에 뭐 5 일은 인제 뭐 휴일이 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하는 날 이렇게 내가 좀 정해 놓으면 잊지 않고 좀 관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나이스 보고하는 거. 근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이것도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닥쳐서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염병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우리 학교에 좀 발생한 할 것 같다. 낌새가 있다. 독감 환자 우르르 나올 것 같다.' 이럴 때 미리미리 좀 들어가서 보고하는 방식을 배워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우리가 3-4 월에 거의 농사를 짓는다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1년 농사 짓는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3-4 월이 굉장히 일도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보건 기본 방향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기고요. 또 보건실 정비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연초에 작은 응급 패키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반으로 보낼 수 있게 좀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인제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선생님도 계셔서 일단은 물어봐요. 보건실에서 어 학생들이 간단한 외상도 너무 이렇게 자주 오면 선생님들이 "수업에 지장이 된다." 하셔서 이제 해년마다 우리 학교는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혹시 받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교직원 회의 때 물어보면 거의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인제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보내더라도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인제 후시딘 연고 같은 이런 건 안 되고요. 먹는 약 안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용약 외용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의약 외품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밴드, 소독약 이런 것 위주로 저는 인제 넣고요. 그리고 인제 후시딘 소독 연고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 연수에서 이번에 가서 또 연수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마데카솔 넣어 줘야 되나?' 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소독하지 않고 마데카솔을 위에 덧바르고 이렇게 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소독 연고인지 알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지양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밴드, 소독약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인제 보건실 정비는 물론 뭐 청소도 깨끗하게 해 놔야지 되겠죠, 학년 초니까. 그리고 보건실 의약품이 소모품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또 수업 자료를 신경 쓰지 않으면요 선생님 그 예산이 그대로 갔다가 연말에 이렇게 갑자기 또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업을 인제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의 수업 자료 내가 이런 수업 자료를 쓰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없어요. 그러면 인제 연초에 사야지 그것도 좀 활용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리고 전교생 건강 상태 파악 위한 실태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인제 반에 선생님들께 보냈다가 그거를 또 수거해 가지고 또 통계도 내고 그러다 보니 좀 이거 실태 조사할 때는 또 눈이 빠지죠. 그래서 이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요양호자 학생을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스킵하기에는 음 스킵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 조사는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꼭 하는 저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 선정하고 상담 실시하고 담임 선생님께 안내하고 전체 회의석상에도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고요. 또 반별 건강기록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까지 하는데 그거는 인제 우리가 학년을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4 년에서 2025 년도 새 학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제 교무 파트에서 자동으로 하긴 해요. 근데 간혹 이렇게 안 보이면 선생님들이 학교에 인제 처음 근무하는 상황이어서 선생님이 그 지정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건강 기록부를 볼 수 있게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나이스 담당 교사라든지 그 건강기록부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기록부, 생활기록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적 담당은 또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적이랑 나이스랑 같이 하는 학교도 있고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이스 담당 선생님께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기록부 안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하시고요. 교직원 연수 응급 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염병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때 그 두 가지 종류이지만, 주제이지만 한 장으로 해서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3월에는 우리 학생들이 효부 학생들을 다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바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응급 환자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브로드하게 3 월에 좀 안내를 하고, 그리고 4 월에 요양원 학생 건강 상담하고 나서 그리고 또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학생 너무 급하다." 했을 때는 인제 메시지 같은 걸로 미리 좀 안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기본 계획 세우실 때 따로 이렇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계획도 세우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계획을 학교보건 기본 계획 안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방 시스템, 여가부 교육 예방 교육 시스템, 거기에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 붙어 있으면 업로드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빼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4월 보시면 이제 쭉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5월 되면은 이제 4 월부터 저는 보건 수업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4, 5, 6, 7 이렇게 쭉 보건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3 월은 굉장히 바빠서 저는 인제 수업은 4 월부터 하겠습니다라고 좀 해 놓고요. 5 월은 인제 좀 행사가 많은 달이에요. 그래서 체육대회도 학생들이 있고, 또 5월 30일 날 세계 금연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흡연 예방 예산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좀 '예산 썼다.' 이렇게 또 우리가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좀 행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강의 내용 중에도 보니까 흡연 예방 사업 따로 빼서 선생님께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건강검진도 이때쯤이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상형 건강검진, 뭐 별도 검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전부터 이미 병원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제 건강검진 할 때 어떤 부분이 인제 협의가 먼저 돼야 되냐면, 일상형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서 할 건지 아니면 출장으로 이렇게 학교에 나와서 할 건지, 일단 그거를 정해야 돼요. 어 인제 곧 인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저는 일상형 건강검진을 그냥 학교 거치지 않고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가지고 가서 하겠다 해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막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2023 말인가? 예. 그래서 '아 넘어가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학교를 거쳐서 하게 됐는데, 인제 광주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관 선정을 좀 완화해 주는 그런 거를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한 3월 초까지 "우리 학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출장 검진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 놓치면 안 되니까 딱 생각하고 있다가 신청을 하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학생들이 열악해요.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맞벌이를 하고 있고, 또 복지학교다 보니까 인제 시간 내서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2 월까지. 그래서 인제 담임 선생님 스트레스 받고 저도 막 스트레스 받고 인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인제 학교로 출장으로 와서 하는데요. 근데 인제 출장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인제 못 볼 꼴들이 인제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 학년이 소변을 막
잘 못 보잖아요. 종이컵에 잘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노하우로 이게 알게 된 건데, 아이들이 인제 바닥에다 다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냄새가 나서 청소 요사님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또 닦아 주라고 해도 계속 이렇게 흘리고, 그래서 '아, 이 방법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몇 년간 해 보니까 어떤 인제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러면 집에서 좀 받아오게 하자. 인제 우리가 즉시 인제 요지만 즉 뭐 소변을 즉시 봐서 이렇게 검사를 해지 해보 하기 하지만, 우리 보면은 병원에서도 많이 방치했다가 쪼끔 더 있다가 이렇게 검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면 이렇게 약병 같은 거에 좀 받아 가지고 올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1 학년 같은 경우는 그 약병에다가 좀 받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노하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제 그 아침날 이렇게 좀 받아오면은 그래도 담임 선생님들이 부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인제 병원에서는 으 간호사나 의료진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인제 그런 것들이 불편한 점이에요, 학교에 나왔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좀 해소시켜 보자 해서 담임 선생님들하고 협조하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진표는 미리 인제 병원에서 작성을 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보내 주고 검사 당일에는 그 문진표가 다 받아져 있어야 되고, 아이가 그 문진표를 들고 다니면서 각각 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인제 건강 검진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날 이게 다 끝나 버리니까, 우리 소변 검사도 하루에 다 끝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굉장히 이 방법으로 했더니 제일 저는 그래도 그 한 날 고생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인제 그 한 날 자료가 있어서 입력하기도 쉽고, 그리고 인제 결과도 한꺼번에 인제 제가 보고 요양원자 파악도 다시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그 아이들이 인제 결석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제 병원 가서 그 예외적인 일들은 학생들은 병원 가서 해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제 6월 되면 이제 해 왔던 것들을 쭉 루틴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7-8월 되면 인제 벌써 방학 준비를 하죠. 그래서 뭐 가정통신문 같은 거 좀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보통은 건강검진이 이때 다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완료가 돼야 되는데 한 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때쯤에. 그래서 이제 혹시 못한 학생들은 방학 중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장을 보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약병은 시럽병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아이들 약 넣어 가지고 약국에서 주잖아요, 소분해서 주는 거. 네, 거기에다가 담아서 해 줬고, 이게 혹시 말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약병 구입하지 않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보건실에서는 "종이컵은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학년 선생님들이 구입하셔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학년에는 예산이 있어요. 각 반에서 살 수 있는 예산. 그래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보건실에서는 인제 따로 1 학년, 4 학년 몇 명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구입해서 드리면 또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2 학기가 되면 선생님, 1 학기 때 굉장히 탄탄하게 일이 진행이 됐으면 2 학기 때는 좀 술렁술렁 지나가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시나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던 미뤄뒀던 연수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업은 가능한 한 11월
전에까진 해서 끝나게 이렇게 좀 계획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11월 뭐 12월 이때쯤은 선생님들 좀 연수 이런 것도 챙기셔야 되니까 저는 한 10월 정도까지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인제 가을철에 유행성 전염병이 많이 돌죠. 그리고 독감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때문에 뭐 예방접종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 월하고 2월 이때는 인제 건강기록부 최종 점검도 해야 되고 혹시 인제 전학생이 있는데 내가 미처 입력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학교로 가면 그 학교에서 인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달력 한 켠에 선생님 우리 학교 건강 검사하는 별도 검사 이런 날짜들을 좀 미리 적어서 이렇게 붙여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화 받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알려 주시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제 약품 구입비는 이게 서울시 교육청의 매뉴얼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 인당 3,389원 이상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쪼끔씩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인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품 예산을 잡는 게 좋겠죠. 이런 예시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이제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떤 권리잖아요, 이게. 근데 막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막 깎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우리 학교가 그렇게 가나 다른 학교랑 비해서 살림을 잘한다고 하면 이런 기본권 정도는 유지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저는 너무 깎으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떤 적정 예산을 좀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인제 약품 구입하고 뭐 감염병 활동도 해야 되고 예 보건실 운영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노후된 기구 같은 거 이런 거 다시 버리고 사야 되잖아요. 인제 고런 것들로. 고등이 중등보다 의약품비가 적게 측정돼 있는데 그러네요 선생님. 예. 이거 말씀 이 기준으로 한 게 맞고요. 이게 통계를 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전국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 통계를 내 보니까 '이 정도 쓰더라.'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제 만성화된 학생들이 자주 오지 건강한 평소에 건강 차질인 학생들은 자주 오진 않더라고요. 네 상황을 저는 물론 초등학교이긴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인제 친구나 이런 선생님들도 근무하고 계시니까요. 이제 이런 수당 같은 것도 어 잘 미리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성교육 강사 수당 이런 것들도 좀 책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해년마다 2 년급 성교육 2 년급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놓는데요. 인제 이유는 성폭력 예방 교육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또 보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들어가서 수업하기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5-6 학년 위주로 우리는 보건 교과서도 그렇고 교육 자료가 좀 그런 쪽으로 특화가 돼 있다 보니. 그리고 인제 저학년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저학년이 말귀 못 알아버리면 좀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2 년급으로 이렇게 불러 가지고 저는 좀 책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수업을 다 했는데 어떤 학년에서 좀 수업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성교육 같은 경우. 그러면 이렇게 강사 수당을 책정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업을 다 했는데 또 수업하려면 좀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외부 강사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동심장 충격기를 전국적으로 다시 새로운 모델 아니면 새 상품으로 바꾸라는 이런 공문이 왔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벌써 학교에 들어온 지 한 10여 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 자체가 노후됐으니 인제 바꿀 시기가 되었는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교장 교감생께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하셔서 올해는 잡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이쪽으로 좀 잡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 보수 교육비 선생님들 꼭 예산으로 편성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없으면 학교는 추경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예산이 있어야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교육 공무원들은.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으면 의료인 보수 교육비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으면 그걸 지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거 꼭 필요한데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데 학교 전체 예산에서 보건교사가 끌어다 쓴다고 하면 좀 난색을 표하겠죠.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만큼 생각을 했는데 좀 줄었 그 학생 수도 줄고 이렇게 해서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금액을 의료인 보수 교육비를 좀 추경해 가지고 땡겨서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고요. 아 또 선생님들 좀 따분해지실 것 같아서 넣어 놨는데 119를 부르고 관리자가 보건교사가 따라가라고 해서 난감했어요. 아까 그 전 선생님께서도 제가 끝에 잠깐 들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 그 아까 그 선생님께서 응급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했고 응급 상황 굉장히 난 굉장 아이가 호흡을 못한다든지 의식이 없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표를 보시고 '굉장히 위험하다.' 했을 때는 보건교사 따라가야 맞습니다, 119. 네네. 그리고 응급에 준하지 그런 응급 상황 말고 골절이다. 단순 골절이다. 그래서 쪼끔 더 지체되어도 아이가 생명에 지장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매뉴얼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보건교사가 따라가지 않고 부모가 와서 간다든지 보통은 골절돼도 119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119를 부모가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멀리 있으니까 병원으로 바로 오겠다고 하면 그 119를 누군가는 따라가야 돼요. 근데 보건교사가 그때마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 월에 교육을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당시 학생을 관리했던 교사가 따라가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다쳤는지 보호자에게도 정확하게 안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학생을 관리했던 예를 들어 방과 후 시간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방과 후 시간 선생님이 따라갈 수 있게 요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의식이 없다든지 호흡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생명에 지장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보건교사가 어떤 의료인으로서 협조를 해야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가닥을 교통 정리를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한 경우는 학부모 인계가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보건 선생님 중에 이거 보건교사에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관리자랑 이렇게 막 싸우다가 나중에 "환자 생명 가지고 장난해?" 하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안 좋게 상황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눈 딱 감으시고 학생 생사가 걸렸으니까 제가 이 경우는 하겠다. 그냥 이렇게 마음 먹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관리자에게는
어떤 불합리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건교사가 만약에 보건실에 없어요, 선생님. 그럴 때 걱정되죠. 학생들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건교사 부재 시 어떤 대체 인력을 지정을 해 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뭐 수업 출장 연수 이런 거 있을 때 누가 보건실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보건실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실 앞쪽에 편말을 반드시 놓아 두시고, 뭐 바로 옆에 있는 교실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교무실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 이제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교감 선생님께서 교무 실무사 선생님께 또 부탁을 합니다. 어 제가 교감 선생님 건너뛰고 교무 실무사 선생님께 바로 이야기하면 교무 실무사 선생님이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이 업무 아닌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무 실무사 선생님도 자주 바뀌잖아요. 이렇게 근데 인제 실무사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다시 간단한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안내를 드리는데, 그전에 반드시 어 교감 선생님을 거치시는 게 선생님들이 좀 편하세요. 왜냐하면 교감 선생님이 업무 지시를 해야 그 교감 선생님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업무 지시를 해야 훨씬 더 매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고요. 그리고 인제 보건실 학생이 인제 보건실 방문하게 되면 안정하고 휴식하고 또 응급처치, 또 통상 증상 처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학년에 매월 이렇게 통신문 같은 거 좀, 보건신문 같은 거 내셔서 보건실 이용할 때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보건실을 이럴 때 이용하고 어 장난으로 뭐 이렇게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잖아요. 어 근데 인제 쟤는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보건실 너무 자주 오네? 뭐 이렇게 나중에 생각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건실 이용을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인제 저 같은 경우는 보건실 문 옆에다가 출입문 이제 복도 쪽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해 놓은 거 있고요. 우리 그 뭐 천사방에서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힐링쌤이라고. 그런 데서도 이런 안내 표지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안내판 있으면 하나 사 가지고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인제 입실 허가증이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출석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건실 와서 쉰다? 이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업 시간에 좀 쉬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전화 한 통화해서 이렇게 보건실 쉬게 해서 뭐 입실 허가증까지 쓰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쓰더라. 그러면 인제 그게 이 입실 허가증이 공식적인 선생님들하고 약속의 증서가 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를 들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뭐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장치를 하시더라고요. 보건실 방문 학생 상담하고 또 교육도 하죠. 어 인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진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경력이 오래될수록 비언어적인 학생의 어떤 반응들을 이렇게 금방금방 캐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문진을 해도 잘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가 자기의 증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문진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배가 아픈 학생이 왔어요. 배가 아파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상복부가 아픈지 하복부가 아픈지부터 문진을 하고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대변을 봤는지,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뭐 먹었는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험 위주로 문진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왜 배가 아프게 됐는지 이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월요일에 환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일요일 날 주말에 외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생들은. 그리고 그 전날 라면이라든가 치킨 뭐 이런 것들 먹고 나서 그다음 날 배가 아픈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인 생활 중심의 문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벌써 11시 50 분이 돼 버렸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뒷부분 많이 남았는데 일단은 좀 5분 정도 쉬고요. 선생님 쉬시는 동안 채팅창에 좀 글 남겨 주시고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하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실 운영, 보건실 환경 및 보건실 현대화인데요. 이게 보건실 현대화라는 게 음 신규나 저경력 선생님은 굉장히 힘든 어떤 업무예요. 이게 웬만한 그런 노하우가 없으면 선생님들 보건실이 현대화했는데 이렇다고? 이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먼저 현대화를 했던 선생님들이나 노하우나 또 다른 현대화된 학교도 좀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실 환경은 항상 쾌적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선생님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건실 공기청정기를 거의 돌려요. 그래서 그냥 필터 관리도 잘 해 주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좀 돌리고 최대한 좀 깨끗한 환경에서 네, 근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실 그 환경 보건실 현단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교사의 그러니까 학교 건물의 중앙 1 층에 보통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2층 이렇게 돼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 2 층에 있어서 굉장히 햇빛도 잘 들고 조망권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학교를 그러니까 "실을 옮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1 층이 선생님 그 관리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실도 1 층에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인제 주차장이 바로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2 층도 꼭 생각해 보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계획에 보면 이렇게 교육청에서 준 어떤 설계도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주 출입구로 들어오게 되면 세면대가 바로 있고 이렇게 쭉 업무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 옆으로 업무 공간 옆으로 개수대, 냉장고 이런 식으로 되게 하라.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표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어 학교 교실에서 안정실을 남녀 이렇게 따로 해 가지고 상담실이 오기에는 굉장히 좁아요, 선생님. 그래서 옛날 또 현대화 같은 경우는 안정실 이쪽에 잘라 버리고 이쪽에 뭐 이렇게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놓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실이라는 게 우리 보건실 같은 경우는 특히 물이 빠져야 되고 하수도 빠져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공사가 이 물 나오게 하는 공사 그리고 배수가 어떻게 되는 공사 이게 제일 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현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모습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보면 출입구가 있고요. 이제 공기청정기 그리고 안정실이 굳이 4 개까지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존의 거는 여자 2 개, 남자 2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다 각각이어서 뭐 남녀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3개 정도만 있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상담실을 그 옆으로 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픈형이 되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인제 이 안정실 제일 복도 쪽에는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이렇게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누워 있는 상황일 때 이렇게 119를 불렀을 때 스트레처카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뭐 2개 정도는 그렇게 좀 이동 통로를 널찍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어 이게 이제 인제 복도에서 운동장 쪽을 본 모습이고요.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업무 공간이 있는데 인제 지원 강사 선생님이 오시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업무 공간, 지원 강사 업무 공간 자리 그리고
지원 강사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한 3 시간 정도만 계시기 때문에 이 옆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처치대하고 이렇게 응급 드레싱 카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드레싱 카가 각각. 그래서 요새는 인제 큰 학교, 특히 저경력 선생님들이 큰 학교 가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2인 배치인 학교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뒤로 뭐 냉장고, 온장고, 소독기 그리고 개수대 이렇게 해 가지고 저의 동선을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아이들이 좀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처치대로 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뒤쪽을 보면 이렇게 냉장고 있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다음에 혹시 붙박이장을 설치할 때는 이런 서랍형으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어 뭐랄까? 이렇게 잡아당겨서 문을 여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선생님 새로 산 거 아니고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래서 속에는 옛날 거예요. 근데 굳이 안 버려도 되겠더라고요. 새 제품으로 하면 어차피 환경 호르몬 나오고 하니까 문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이렇게 서랍형으로 바꿔 주라고 했더니 서랍형으로 해서 인제 서랍을 열면 위에서 다 바라볼 수 있어서 물건 찾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인제 안정실 보통 우리가 낮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업무하는 곳에서 일어나서 보면 쪼끔만 각도를 틀면 바로 환자가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은 그렇고요. 인제 이쪽은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뭐 약간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든가 교직원들 이런 분들은 이쪽에 쉴 수 있게 하고요. 학생 환자들은 보통 이 두 곳에서 쉴 수 있게 하는데요. 이게 싱글 사이즈로 침대를 구입해 버리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한의원에 있는 간단한 그 침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즈인데 뭐 흑침대 이런 데서도 그 사이즈로 소파를 팔더라고요, 보료 같은 거. 그래서 보료 아래쪽에다가 나무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너비가 한 80 정도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굉장히 괜찮고 제가 누워 봤는데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비만한 학생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쪼끔 더 이렇게 좀 널찍널찍해야 하긴 하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보건실 현대화 추진 절차는 일단 예산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뭐 3,000,000 원, 3,500만 원 이 정도 큰 예산이 내려와요. 시도마다 쪼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써야 하기 때문에 행정실하고도 대화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하고 대화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수학교 견학을 좀 해 보시고 그 학교에서 정보도 좀 받아 보시고 그리고 그 학교 보건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물어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필요하시면 매곡초등학교예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매곡초등학교인데 그런 자료를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인제 보건실에는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기준을 보니까 굉장히 옛날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빔 프로젝트 인제 이런 건 보건교육실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겠고 어 네. 인제 일단은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어떤 거를 이렇게 확 이렇게 눈에 띄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혹시 파악을 해 봤더니 선생님 없어요. 그러면 구비를 해 놓으셔야겠죠? 네. 자, 약품 및 소모품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약사님께서 또 강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부족분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리스트를 이렇게 쭉 작성을 해 보시고 몇 개가 있는지 일단은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어 그 약품을 학생들한테 투여했으면은 보건일지에 우리가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약품 수불부라 해 가지고 한 개 한 개 털었거든요. 그래서 뭐 인제 그게 또 감사 대상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약품 수불부는 법정 장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이게 법정 장부도 아닌데 어떤 근거로 하시나요? 제가 학생들 약 주는 거는 보건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박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요새는 그런 감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겠죠? 네. 근데 광주는 그런 것으로 감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일지에 어떤 약품을 투여했는지 보호자도 알고 싶어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도 보건교사도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지 뭐 약품을 많이 구입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남았어 뭐 이렇게 추궁당하는 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인지를 하고 계세요. 보통은 인제 호흡기 증상 약품이 굉장히 많고 소화기 증상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설명서를 한 번씩 잘 읽어 보시고 사용을 하시고요. 용량을 잘 맞추셔야 되죠. 그리고 학생에게 사용하지 못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간혹. 뭐 개보린 같은 거 안 되죠. 그리고 같은 인제 두통약이라도 고런 것은 학생들에게 쓰면 안 되고 같은 파스류라고 해도 그 케토톱 같은 관절 그 파프 같은 거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린이들은 잘 어 해독을 못 시킨대요, 어떤 성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 학생들에게 쓰지 않아야 될 약이 보건실에 비치돼 있다. 그게 쪼끔 감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고런 약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열 진통제인데 이부브로펜 해열 진통제에 과민 반응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검사 우리 기초 상태 조사 연초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약품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런 항목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호자들이 거기에 써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그 학생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잘 보지도 않고 하는데 그 아이하고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학년반 이름을 이부브로펜 있는 자리에다가 붙여 놔요. 그래서 그거를 지출을 할 때마다 보겠죠. '아 이 학생은 이 약품에 과민 반응이 있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줄 때마다 제가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그 학생 너 혹시 여기에 과민 반응이 있지? 선생님한테 항상 이야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올 때마다 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너는 이 약 먹어 가지고 위험해질 수 있잖아." 이렇게 설명을 잘 해 줍니다. 그리고 외상 청 처치용품. 아까 그 선생님께서도 잠깐 이거 언급하시던데 구급함 키트를 저도 항상 좀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응급 상황일 때 바로 갖고 튈 수 있도록. 작년에 우리 교직원께서 인제 당뇨 환자신데 본인이 인슐린을 인젝하는 그런 분이 그렇게 해서 조절하시는 분인데 너무 많이 먹어 버렸다고 인슐린을 평소보다 과용을 이렇게 인젝하고 그날 출근을 하셨어요. 근데 어 수업 4 교시 수업 시간에 학생이 이렇게 보건실 온 게 아니고 영어 그 실이 옆에여서 영어 수업하려고 인제 갔더니 이 선생님이 보인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이. 그래서 인제 "이상하다. 왜 저기서 주무시지?" 이렇게.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 말한 거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인제 가서 보고 인제 의식이 없으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인제 저한테 막 뛰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분이 평소에 당뇨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 강사 선생님하고 막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의식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제 혈당 측정해 봤더니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탕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인터넷 선생님한테 설탕물 빨리 준비해 오시라고. 글루카곤을 뭐 맡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막 옆으로 주사기로 해 가지고 막 먹이고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이 그렇게 쉽게 오르진 않잖아요, 옆으로 주면. 그래서 막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119는 인제 그전에 빨리 부르긴 했었는데, 막 추운데 119가 이렇게 막 혈관 잡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근데 혈관도 잡히지도 않고. 어 그 응급차 타는 구급차 탔는데도 거기에서도 안 잡히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위험하다고 그냥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고 해 가지고 병원에서도 한참 후에 혈관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아찔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빨리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지원 강사 선생님이 팀을 이뤄 가지고 함께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경력 선생님들이 이렇게 갔는데, 큰 학교예요. 그런데 2인 배치여서 기간제 선생님하고 같이 할 수도 있겠고, 또 정교사 선생님일 수도 있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로 마음을 맞춰 가셔야 돼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병원 경력은 더 많은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예, 우리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36 학급 이상인 데는 2인 배치가 됐잖아요. 근데 저경력 선생님께서 있고 기간제 경력 있는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이제 좀 뽑아 가지고 기간제 정교사 선생님이 경력이 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기간제 선생님을 좀 이렇게 같이 묶어 주면 좋겠다.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뽑으셨겠죠. 그런데 이 정교사 선생님은 정교사라고 해서 목에 깁스하고, 기간제 선생님은 "내가 병원이나 어떤 경력, 노하우는 내가 더 많은데." 하고 목에 깁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충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둘 다 손해예요, 선생님. 예. 그럴 필요가 하등에 그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인제 나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협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록물 관리입니다. 보건실에서 보관해야 하는 장부는 건강기록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산 사용과 관련된 장부는 5 년, 예, 보관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기준입니다. 이런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3 에서 5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관 및 파쇄 처리를 해년마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1 년이 지났다 그러면 하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보건일지도 법정 장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3 년에서 5년 이렇게 보관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문서 이관이라고 해서 보건실에 5년 동안 다 모아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문서 이관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전체의 문서들을 보관하는 문서고가 있어요, 문서 창고. 그래서 어 1 년이 지났어. 2024년 거는 내가 이관을 해야 돼." 하면은 어떤 서식 작성해 가지고 그 창고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관 작업이라고 합니다. 차차 그거는 하는 방법은 이제 연말마다 행정실에서 안내를 해 줘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학교 내용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기록부는 나이수로 지금 전산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입력만 잘하고 날짜 맞게 잘 입력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학생들의 이동이 있죠. 전학이나 이제 전입이나. 그러면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건강기록부에 입력해야 될 내용들이 잘 입력되어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연말에 몰아쳐서 하면 선생님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들어가서 좀 봐요. 그리고 전출 가는 학생들은 내가 뭐 빠지지 않고 전출 보냈는가 인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혹시 전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달력 옆에다가 좀 메모를 해 놓으면 바로바로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겠죠. 자, 보건일지는 보건실 방문 학생들을 위해서 인제 기록을 하죠. 그리고 인제 보건일지 통계도 바로바로 낼 수 있어서 '아, 우리 학교에 이후 환자가 이런 환자가 많구나.' 또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이름을 입력을 하면 그 학생이 몇 번 왔고 그 학생 통계도 나올 수 있고, 어떤 반이 보건실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가 이것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너무 귀찮아하면서 학생들을 막 보내 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뭐 4 학년 1-2 반인데 2 반은 정말 그냥 일반적인 수준인데 뭐 1 반은 엄청나게 왔다. 그러면 한 번씩 저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그 통계를 아예 내 가지고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쪼끔 기분 나쁠 수 있어서 인제 담임 선생님, 해당 담임 선생님께 살짝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자, 학생 건강 검사 및 요보 학생 관리입니다. 학생 건강 검사. 네. 장기적인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건강 이상자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수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는, 그래서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에 쓰이죠. 자, 건강조사는 전학년 하죠. 학년 초에 건강실태조사라고 하죠. 자, 건강검진은 초1, 4, 중1, 고1 이때 합니다. 자, 구강검진은 2, 3, 5, 6학년, 중학교 2학년 이런 2, 3학년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신체 발달 상황 검사. 네. 어 이거는 인제 키 몸무게 재고 그런 검진이죠. 예. 그리고 인제 이런 학년들이 하게 되겠고, 그 팝스라고 우리 건강기록부 한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고 나이스 팝스에서 가져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져오기 기능을 하면 기록부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 팝스를 보통 5 월에 하거든요. 중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월 많이 해요. 많이 덥지 않고 학생들이 최대한 자기 신체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중고등학교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그게 끝났다. 그리고 입력이 됐다.' 그러면 어 그 언제 가지고 오면 좋으냐면 7월 정도에 가져오면 좋고요. 그리고 막 체력이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체력이 떨어진 애들이 나중에 체력을 좀 올려 가지고 다시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입력한 애들은 또 연말에 한 번 더 불러 드리기를 해야 그 학생들 자료가 들어옵니다. 자, 별도 검사는 시력, 소변, 결핵 검사가 있습니다. 자, 건강검진 진행 절차는 이렇게 보통은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일단 선생님께서 수립을 하고 기관을 선정해야겠죠. 어 1-4 학년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보통은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죠. 심의까지 받을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냥 "결정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 학교는 이 병원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냥 알리는 수준이에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우리 학교 근처에도 뭐 무슨 내과 이런 데 하는 데 있는데 왜 굳이 멀리 있는 곳을 선정을 했나요? 인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학교는 학교로 출장을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의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뭐 이런, 왜 그 기관을 선정했는지는 논리적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브리핑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새는 잘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머리 아픈데요. 특히 도서벽지나 이런 데는 학생들이 멀리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혹시 출장 검진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런 학교는 미리미리 전화하셔서 빨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겠고 결과 통보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굳이 운영위원회 심의까지 안 거쳐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만족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그래서 우리 학교는 또 올해도 이 학교에서 이 병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장 교감 선생님도 허락을 그렇게 하소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검진비 얼마나 들었는지 통계 내고 인제 보고해야 될 것들을 보고하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길죠. 신경도 써야 돼요. 그리고 인제 건강검사 및 요보 학생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인제 내용, 기간, 참고 사항 이런 것들이 다 적어져 있으니까 선생님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인제 구강 검진 같은 경우도 한 병원을 정하는 시도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 2, 3, 5, 6 학년은 이렇게 학교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각 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우리 학교로 나오는 거는 어찌 됐건 외부 기관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께 또 알려야 되고 우리 교무부장 선생님하고 스케줄 조정도 해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 학교 행사랑 겹쳐 버렸어요, 구강검진 날짜랑. 그러면 인제 능력 없는 보험교사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날짜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짜 잡을 때는 교무부장님하고 협의하고 우리 학교 행사에 걸리는 거 없는지 그리고 1-4 학년 검진 날인데 4 학년이 현장 학습 가 버렸어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현장 학습 가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불러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성교육 외부 강사를 불렀는데 담임 선생님하고 이야기가 안 돼 버렸어요. 그리고 1 학년에서 3 학년까지 인형극을 보기로 했는데 어떤 학년은 빼먹어 버렸어요. 다른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할 건지 예를 들면 1-4 학년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한 실에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반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막 소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반지하 같은 곳이 있는데 유휴 교실이라고 해요. 잘 사용하지 않는 교실. 그래서 그런 데를 쪼끔 미리 봐 놔요. '이 검사 여기서 하면 되겠다.' 예 요렇게. 그리고 구강 검사도 우리도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보통 2 명의 의사가 오거든요, 저희 학교는. 그러면 이 의사는 이곳 2, 3, 5, 6 학년이 하는데 뭐 3 학년, 5 학년 접근성이 좋다. 그러면 한 교실을 딱 봐 놔요. 그리고 어 2 학년, 6 학년은 이 교시 편 이 여기가 편하네 해서 이렇게 분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기획이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보건교사는 이런 기획력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 이런 것들을 자꾸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건강검진 방법 보면 인제 건강검진 기관 선정을 하죠. 그리고 어 계획을 수립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니까 선생님들 "학생들 인솔 해 주세요."라고 안내도 해야 되고 또 가정통신문 보내서 "그날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날 당일은 그 1-4 학년 중에 뭐 비만 학생이 있는 경우는 어 혈액 검사를 해야 되니까 공복 유지해야 되니까 아침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안내. 그리고 당일 결석을 해서 못 하게 되는 경우는 어
그 병원 알려주면서 거기 시간대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언제까지 받아서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런 식으로 그것도 만들어서 보내야 되고 건강검진 결과도 처리해야 돼서 이제 쭉 결과를 보니까 '이 학생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네. 2차 검사해야겠다.' 또는 '소변에서 단백뇨 나왔네. 혈뇨 나왔네. 그럼 2차 검사해야겠다.' 해서 그 안내장도 또 보내야 되죠. 다 물론 병원에서도 보내지만 병원에서 보내고 부모가 문해력이 뛰어나서 이제 보면 좀 그걸 설명해 고 인지를 잘하면 좋겠지만 이제 학교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면 '아 2차 검사 꼭 받아야 되나 보다.' 해서 받고 학생의 그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래서 관리를 해 주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로 하겠고요. 자 별도 검사, 결핵 검사, 소변 검사 있는데요. 이것도 내용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 3 건강 검사 및 요보 학생 관리입니다. 요보 학생 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보 학생 개념은 신체 허약이나 만성 질환으로 학교 교육 활동 중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추후 관리가 필요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요보 학생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연초에 건강 실태 조사라든지 작년에 요보 학생으로 지정이 된 학생이라 그 자료라든지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요보 학생으로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건 선생님이 요보 학생 지정할 때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기도 해야 되고 찾아보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보통은 연초에 가정 실태 조사서를 보내면 이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실태 조사를 좀 결과지를 안 내 버린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작성을 하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전증 같은 거를 숨기고 싶어요, 자기 자녀의 질병을. 그러면 이걸 숨겨 가지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약간 그렇게 어 간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요. 보통 인제 해가 바뀌어서 이 엄마가 알리고 싶지 않아서 누락을 시켜요, 일부러. 그런데 그 전년도 자료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자녀 여기 빠지면 안 되는데 왜 빠져 있지?' 해서 이렇게 또 누적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전년도 선생님께서 요양원 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뽑아 놨는지 그거 다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기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 요양원 학생이 누가 있었는지 찾아볼 수 있겠죠. 약이나 음식물로 인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리고 면역 억제제나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심장병, 고혈압의 진단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 근육 골격계 질환, 교통사고 포함 이런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장애가 생겨서 교육 활동에 문제가 되겠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겠죠. 자 신장계통의 질환으로 일 주일 이상 입원 치료 또는 매일 수학 중인 학생이 있는지, 간 질환, 또 만성 소모성 질환, 뇌수술, 뇌전증, 정서장애 뭐 이런 것들도 다 요보 학생으로 관리하게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 같은 경우는 건강기록부에 요보 학생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그 학생이 만약 보건실에 왔다 그러면 그 학생은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아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데?' 하면서 다시 클릭을 해 보면 그 학생이 어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맞춰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 보건 교사의 절규. 별로 해줄 것도 없는데 단골 손님이래요. 예. 자, 학기 초에 그런 경우는 보통 부적응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실 공포증이 있는 학생들도 있겠고요. 그러면 담임 교사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정신의 신체화 증상으로 자주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근데 그 마음이 아픈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몸으로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상담실 협조 요청이 필요하겠고요. 어 인제 처음에 보고 '쟤는 정신이나 마음이 아파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하고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자꾸자꾸 자주 오고 보통은 아픈 곳이 막 바뀝니다. 그리고 보건실 와 가지고 아픈 곳을 찾아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딘가 이렇게 우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인제 이런 학생들이 보통 정신의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상담실 선생님이 계시면 위클래스 선생님 계시면 이렇게 협조를 좀 구해서 "이 학생 어떤가요? 혹시 상담 받 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보건실에 그 학생이 자주 오는데 물론 정신의 신체 마음이 아파서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이야기를 해 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랬는데 선생님 마음을 좀 보듬어 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담임 선생님하고 좀 상의하셔서 좀 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예. "선생님 얘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데 마음 아픈 애기니까 좀 상담해 주세요." 이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이 학생에 대해서 내가 상담실 협조를 구했는데 그 선생님도 인제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알았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뭔가 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스스로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든 상담 위클래스 선생님이든 뭔가는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더 이상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선생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염려증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인지요법을 써요, 이런 학생들은. 그래서 "이런 쪽의 건강이 안 좋다고 했지 너가. 그래서 이런 쪽의 건강은 건강 유지한 증진하는 방법을 정보를 제공을 해 줘요. 그래서 식습관을 좀 고쳐 보고 문진을 해 봤더니 야식을 먹어요. 그러면 "이런 습관이 굉장히 안 좋단다." 하면서 어 뭐 예를 들어 수치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알려주고 해서 인지요법으로 많이 해결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부주의한 성격 때문에 자주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위험한 상황을 좀 체크해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내 생활에 그 공간 있잖아요, 선생님. 예. 그러면 인제 그런 그림이 있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막 체크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 어 막 자기가 생각해 가지고 "어디서 다친 것 같아." 하고 막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 이런 데서 부주의하면 뭐 계단에서 뛰어다닌다든지 막 애들이 막 다섯 칸에서 번쩍 점프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해 가지고 막 발목이 다쳤다고 하고 와요. 그리고 인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 자기 몸무게를 친구한테 완전히 다 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막 밑에서 깔려 가지고 그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눌려 가지고 급소가 눌려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주의한 성격이 나도 다치지만 친구도 다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알려주고 싸워 가지고 이렇게 막 긁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같이 불러요. 그래서 막 긁혀오면은 되게 보기에도 속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막 긁었대요. 그럼 "아 그래." 그럼 담임 선생님 불러 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너 보니까 어때?"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좀 이야기하게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긁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37 분이에요, 선생님 벌써. 자, 감염병은 선생님 학교 가시면 감염병 매뉴얼이 있어요. 감염병 예방 매뉴얼이. 그거 일단은 쭉 보셔야 되고요. 감염병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방 단계에서 상시적으로 해야 될 것들. 손 씻기, 기침 예절, 개인위생 습관 이런 것들이 자주 교육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독감이 걸렸어요. 근데 더 확산되는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인제 그때가 되면 인제 뭐 소독을 좀 하고 싶다는 담임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면은 인제 뭐 알코올 해 가지고 좀 나눠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스크 안 쓰고 온 애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도 막 기침하고 이런 경우는 보건실에 혹시 잘 그 감염병 물품을 항상 해년마다 구비해 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쓰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기 지나면 마스크가 유통기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나면 또 폐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써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코로나 때처럼 왕창 나가는 시기도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때 써야 돼.'라고 막 비축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바로바로 쓰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발생 시 즉각 대응 단계가 있고요. 이제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면 나이스에 보고도 해야 교육청 보고해야 되고 나이스 통해서 그리고 인제 법정 감염병인 경우에는 뭐 출석하고도 뭐 관련이 있는데 그건 학교에 출결 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하고 좀 이야기하셔 가지고 "어떻게 안내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보시고 만약에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좀 혼동스럽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건실에 문의하시고 또 출결 담당 선생님이 또 문의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알려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정 감염병 사이트 같은 것도 좀 미리 파악해 놓으시고 그리고 인제 선생님들은 보건교사가 찾아서 딱 보내주는 걸 보건교사가 이거는 법정 감염병입니다. 출석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진단서에 약간 코드로 이렇게 떠 버리는 경우 "애매하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선생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등교 법정 감염병에 인제 걸리면 등교 중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제 근거는 이런 법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뭔가 어 학교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법적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설명을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도 잘 읽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이게 조직도예요. 우리 학교에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보건교사 혼자 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지휘 통제하셔야 되고 교감 선생님은 위기 상황 진단하고 막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어떤 학교에 학생이 걸렸어요. 막 이렇게 집회 가 가지고 걸렸대요. "거기 가지 마라 했더니 갔다." 하면서 언론사에서 막 그 학교를 물고 뜯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언론 대응 이런 건 교감 선생님이 해야 되겠죠. 어 보건교사한테 막 미루는 교감이 있어요. "이런 거 딱 제시하세요.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보건교사는 여기 발생 감시팀에도 들어 있고 예방 관리팀에도 들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도 안내도 해야 되고 협조도 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읽어 보시고 협조 구할 부분은 협조 구하셔서 이렇게 조직으로 함께 움직이지 보건교사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런 감염병이 생겼을 때 우리 학교는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것들을 서로 협력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3 월에 해야 되는 거예요. 3월 너무 힘들다 그러면 4 월이라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역할들을 잘 읽어 보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고요. 인제 보건교사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감염병 상황일 때 엄청 정신없이 보여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불쌍한 척하세요. 자, 그리고 학교 결핵 예방 관리입니다. 어. 자, 결핵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 학교 아니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를 퇴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만성 감염병이어서. 그리고 인제 다중내성 결핵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잠복 결핵이라도 빨리 파악해서 진짜 뿌리를 뽑아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잠복 결핵 같은 경우에 약을 먹자니 애매하고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약이. 그리고 독하니까. 그래서 인제 그거를 동의하는 것에서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죠. 학교에서 인제 결핵 환자가 의심자가 발견이 되면 보건소에서 와서 엑스레이 전체 촬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건소에서 이제 협조하는 부분들 이제 협조해서 알려주고 어 보통은 인제 학생들 명단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인제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개인정보 보호하고 인제 이런 데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어 어찌 됐건 결핵을 예방해야 되는 거야.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장교감쌤 허락하에 제공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하나하나 일일이 다 타이핑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쪼끔 더 편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초, 중고에 인제 가시면 그 학교 권역별로 이렇게 좀 가까운 학교 선생님들하고 소통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그런 선배 선생님들 잘 알아 놓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증상자 발견하고 진단 확인된 다음에 신고하고 보고해야 됩니다. 예. 교육청 보고해야 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되고요. 자, 상담하고 교육해야 되겠죠. 그리고 역학조사팀이 왔을 때 관리 협조해야 되고 접촉자 관리도 해야 되겠고 추구 관리 및 종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한 명이 생기면 굉장히 머리에 폭탄 맞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직원 결핵 검사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매년마다 실시하는 흉부 엑스레이. 이거는 인제 활동성 결핵 검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마다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매년마다 안내를 해야 되고 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면서 엑스레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까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안 하는 해에는 그러니까 2000 지금 25 년이니까 홀수년도가 인제 올해 검진을 하는 해잖아요. 그러면 짝수년도인 사람들은 검진을 안 하기 때문에 흉부 엑스레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고런 거 관리 분류하는 것부터 좀 머리 아픈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이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홀수년인데 뭐 건강검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뭐 다음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파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새 구글 많이 조사하잖아요. 네, 그거 꼭 알아 놓으세요. 설문조사. 엑셀로 설문조사하는 거. 그래서 엑셀에 항목 적으시고 교직원 리스트 쫙 적으시고 조사할 때 뭐 OX로 파악하게 해서
누구나 들어가서 인제 할 수 있도록 편집자 기능을 줘야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내가 바로 수합해서 수합하는 과정 없이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조사 방식을 저는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혈액 검사 또는 피내 검사를 통한 잠복 혈액 검사인데 근무 기간 동안 1 회만 하게 돼 있어요. 1 회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선배 선생님들께서 이미 다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학교로 들어오시는 분 그리고 이런 잠복결핵 검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서 학교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은 결핵 검진 받으라고 잠복결핵 검사 받으라고 안내하고 그 비용을 학교 예산에서 지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지랑 영수증을 제출하면 인제 품위를 하고 보건교사가 품위를 하고 행정실에서 그거를 그분께 돈을 드리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하지 않고 광주는 보건교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시도에서는 또 행정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싸우는 거는 업무 분장은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가 거대 학급이어서 거대 보건교사가 2인 배치 학교라면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협조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이게 네 일이네 내 일이네 하면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 업무를 이렇게 정했고 좀 정부해 가지고 또 정부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1 선생님, 2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선생님은 뭐 전체적인 연관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성, 흡연 그리고 명시되지 않은 그래서 보통은 인제 학교에서는 인제 정교사 선생님한테 전화 많이 하잖아요 인제 솔직히.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길게 보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또 혹은 전화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간제 선생님께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정 선생님이 학교 관련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좀 맡는 게 좋겠고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런 업무 외에 좀 단기적으로 끝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건강 증진 관련 사업도 뭐 그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업무 분장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이거를 좀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엄청 달려왔는데요. 딱 인제 12시 50 분이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혹시 질문 시간이 부족한데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